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둔촌주공이 지금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입주 이제 거의 완료 시점에 와 있는데 아파트 상가 갑자기 가압류를 당할 것 같고요. 이게 주식회사 리스인홀딩스가 상가 재건축 이 부분에 있어서 가압류를 예고를 하고 있는데 이 상가 분양 수익금 정산 앞두고 분쟁이 격화되고 있죠. 근데 아파트 입주하는 거하고 상가 이 권리 다툼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 조합이 이 상가 이 부분의 이 권리 다툼에서 발을 담그는 바람에 이게 일반 분양자들에게도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데 제약이 생기게 됐어요. 가압류 신청을 예고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서 권리 행사를 해야 하는데 매매나 증여, 상속, 근저당 설정 등의 제약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실거주자에게는 당장 돌아가는 불이익은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자기 재산권 행사하는 데는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둔촌주공은 재건축 시작 당시에서부터 지금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입주하면서 입주 프리미엄이 상당 부분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였지만 최근에 이 거래된 34평 2월 20일 날 거래가 됐죠. 최고가 27억에서 19억으로 지금 뚝 떨어지는 어떤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분양가보다는 확실하게 올라간 수위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이 입주 프리미엄 날개를 달고 또 상승 궤적을 가는 데 있어서는 약간의 어떤 제약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세가도 마찬가지죠. 10억대로 거의 반토막 정도 나는 어떤 전세 거래 가격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올림픽 파크 포레온 역시도 굉장히 어떤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이 아파트 자체가 치고 나가는 어떤 상승 궤적을 계속적으로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됐으나 전혀 이 전망하지 않았던 악재들이 터지면서 이 매매가나 전세가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어찌 보면 올림픽 파크 포레온 자체가 강동구라는 입지 자체가 지금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어떤 브릿지 역할, 그러니까 가격의 어떤 이 선순환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까요? 강남의 상승세를 고스란히 비강남권으로, 그리고 비강남권의 어떤 변화를 고스란히 또 강남권으로 전달하는 어떤 이 매개체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이런 부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이 비바람이 몰아칠 가능성 높다라고 전망을 해낼 수가 있겠죠. 가뜩이나 이런 분위기상에서 지금 강남 상구 집값 끌어올리기 위해서 토호제 해제한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갑작스러운 잠삼대청, 잠실,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불난데 기름 부은격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지금 급격한 호가 상승세, 그리고 어떤 기대감이 일파만파 번지게 되면서 주변 집값 자체가 지금 들썩들썩거린다. 부동산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떤 침체기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부가 오히려 집값이 단기적으로 오르는 것에 신경을 쓰면서 불끄기에 총력을 나선다는 것 자체도 참, 이거 완전히 웃음꼴이 되는 거고,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이 한국 부동산 아파트 시장이 대조정기가 지금 진행형입니다. 이 와중에 단기적인 어떤 이 불끄기 총력전을 기울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뭔가 좀 엇박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번 주에 발표한 부동산원에서 이 매매가격지수, 전세가격지수 보시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4%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강남 상구 위주로 견인력을 발휘해서 이 가격 자체를 조금 위로 태우는 그런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는 건데, 반면 도봉구, 동대문구, 노원구 등은 지역에서의 매주 하락세를 유지하면서 반등하지 못하는 상황. 이게 실질적인 어떤 팩트거든요. 전체적인 아파트 시장의 정확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단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토호제 해제는 단기적 영향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금 서울
뭐 실거래가 보더라도 지금 뭐 잠삼대청이라 일컬어지는 뭐 강남 3구의 실거래가 뭐 도곡 우송 5억 3천 3주일 상간에 떨어지고 있고요. 구현대 2차 역시도 5억, 도곡 렉슬 역시도 4억 4천 하락하고 있는 추세. 서초구에 있는 반포자이 7억 4천 하락, 한강 3억 3천 하락, 서초 레미안 2억 7천 하락, 송파구 잠실 엘스가 무려 26%가 빠져버렸습니다. 2월 25일 거래가 나왔는데 8억 정도 하락하는 추세. 송파 SK가 3억 9천, 레이크 팰리스가 3억 6천 정도 하락하는 추세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토제를 통해서 전체적인 이 지역의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는 그 어떤 현상이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걸 실질적으로 느낄 수가 있고요. 강남구 전세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15억 이상 빠지는 개포 우성 1차, 도곡 렉슬 12억 2천, 개포 우성 1차 11억 5천 정도 빠지고 있죠. 그리고 서초구에 위치한 아크론 리버 파크 역시도 13억 6천 정도 빠지고 있고요. 반포자이 11억 5천, 그리고 롯데캐슬 갤럭시 1차가 9억 7천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송파구 전세가 역시도 만만치가 않죠. 올림픽 선수기자촌 3단지가 11억 3천,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재건축 단지라고 일컬어지는 기자촌 이 아파트 전세가가 상당 부분 많이 내려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딱 실거래가만 보더라도 지금 뭐 토제 해제에서 강남 3구 집값이 들썩거린다는 어떤 지표 자체가 그리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노도강은 아직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는 사실이 팩트죠. 강남 불장 이거 신기루에 불과하다.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 지 혼자 올라가기에는 예전처럼 이렇게 강남구가 자체 경쟁력을 가지고 엄청난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다. 왜? 대외적 변수가 너무 많아. 동서남북 호재란 단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 토제 해제 하나가 빗장이 딱 풀려가면서 이게 고스란히 상승장으로 이어진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장기적으로 가기에 체력이 고갈돼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결국 급매물만 소진되는 그런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고, 노원구 매매가를 보더라도 지금 뭐 3억 4천씩, 2억 5천씩 점점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계주공 9단지, 7단지 2억 5천, 2억 3천씩 떨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노원구에서 거래도 뭐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래가도 역시 거래 절벽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 전세도 마찬가지죠. 그랑빌 3억 8천, 상계주공 10단지 3억 4천, 라이프천구 신동아 뭐 3억 2천. 대체적으로 4억대도 나오고요, 1억대도 나오고요, 5억대도 나오는 그런 노원구 전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 비강남권의 집값 추이가 현실적인 서울 아파트 가격의 추이를 고스란히 보여준다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공급의 진원지인 중견건설사들도 지금 흔들흔들 거리고 있습니다. 건설사와 아파트 매매 가격 별 차이 없습니다. 별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심리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심리가 정말 직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 건설사에서 뭔가 휘청거리거나 뭐 법정 관리나 뭐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들리면 전체적으로 빙하기는 계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부채 비율 400% 이상, 이 400%가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건데, 중견건설사가 지금 한양, 이수, 대방까지 2023년 말 기준에 나왔었고, 지금 태영, 금호, 코롱, 뭐 HG중공업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게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에 혹한기가 시작될 수 있는 선제 지표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결국 법정 관리는 신동아 아파트, 대저건설, 그리고 삼부토건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 다음 주자가 뭐 어디가 될 것인지 주목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11일 만에 회생 개시 결정을 한 삼부토건 이어서 이후로 홈플러스 유통업체까지도 지금 흔들흔들거리는 그런 상황. 지금 한국의 경제 위기 자체가 상당히 심각하다. 건설업계의 어떤 중견건설사들이 무너지고요. 그리고 유통업에서 홈플러스까지 지금 MBK에 의해서 지금 기업 회생 절차 지금 단계를 밟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홈플러스에 물려있는 자금이죠. 메리츠가 1조 2천억을 내줬어요. 빌려줬다는 얘기죠. 근데 내년까지 전액 자금 회수 가닥을 잡고 있는 건 그만큼 모든 투자한 돈을 다 일거에 다 회수를 하겠다는 그런 어떤 계획 들어갔다는 건 얘기인데, 홈플러스가 과연 회생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1조 이상의 돈이
뭐 빌려준 메리츠에 의해서 다시 회수가 된다는 가정하에 뭐 유통업 자체의 어떤 생태계 구조가 망가질 수 있는 가능성 높고,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하고 지금 경영 분쟁 와중에 있지 않습니까? 고려아연과 영풍, MBK가 지금 경영권 다툼으로 굉장한 어떤 잡음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중국 자본 끌어들여서 뭔가 좀 이 고려아연을 어느 정도 경영 지배 구도로 좀 가기 위한 그런 작업들도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도 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대부분 방산산업의 어떤 원자재를 수출하는 쪽이 고려아연인데, 중국 자본 들어오면 미국이 당연히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아무튼 여기는 참 갈 길이 먼데, MBK가 뭐 이렇게 기습적으로 뭐 국민연금이나 메리츠 어떤 이 금융기관과 사전 협의 없이 회생을 신청한 만큼 한국 시장에는 더 이상 뭐 발을 들일 이유가 없겠다라는 어떤 이 가닥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메리츠 금융도 상당히 신속하게 자금을 1조 2천억 빨리 회수하겠다는 어떤 입장으로 가고 있고요. 중요한 건 지금 뭐 국민연금 1조 원 손실 위험에 처해 있죠. 홈플러스에 국민연금 돈이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지금 이거 완전히 박살날 가능성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유통업체 하나가 굵직한 데가 무너지게 되면 뭐 도미노식으로 엄청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되면 지금 뭐 기업보험, CP, 뭐 담보가 없는 어미이지 않습니까? 기업보험,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투자한 투자자들도 손실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MBK 파트너스의 블라인드 펀드는 뭐 다른 기업 투자 성공도 뭐 손실이 적어요, 오히려. 그래서 투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는데, 그만큼 지금 껍데기만 남은 홈플러스일 가능성이 높고요. 국민연금 6천억 정도가 뭐 날아갈 가능성도 아주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지금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한 변수, 그냥 변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견건설사, 유통업에 계속적으로 지금 도미노식으로 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더 중요한 건 미국 대변수 아닙니까? 이게 내관이에요, 내관. 그냥 탁 버튼 누르면 그냥 꽝 하고 터질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아파트 시장은 폭풍전야다. 토지 단기 상승에 지금 가려져 있는데, 이거 자꾸 엉뚱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뭐 아파트 시장 뭐 혼선을 초래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이미 대조정기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시라. 그리고 틈새는 적극적으로 노리시라. 흑석 아크로 리버하임 무순위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 한강뷰 아파트로서 뭐 많은 사람들의 선호도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었던 곳이죠. 5구제곱이 5억 5천, 6억 2천 사이, 그리고 8사제곱은 8억, 7억 사이로 나오게 되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5구제곱이 거의 뭐 19억 5천에 매매가 될 정도로, 5구제곱이 뭐 5억 5천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19억이면 얼마야? 거의 뭐 15억 이상 차이가 나는 엄청난 이 시세 장벽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세가는 7억이니까 충분히 이 뭐 분양가를 만회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전세가라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30평대는 8억, 7, 8억 대니까 여기가 23억. 어마무시합니다. 전세가 9억 대니까 여기도 뭐 7, 8억 정도 되는 8사제곱 분양가도 충분히 전세 세입자 잘 들이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곳이라 할 수가 있겠죠. 여기 뭐 입지 뭐 끝판왕이죠. 흑석역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고, 흑석역에서 신논현역까지 강남까지는 14분밖에 안 걸리고요. 그리고 여의도까지는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엄청난 입지를 가지고 있죠. 흑석동이라고 하도 동작구임에도 불구하고 뭐 어마무시한 입지였던 깡패적인 그런 어떤 냄새를 스멜을 뭐 풍기고 있는 그런 곳이라 할 수 있겠고, 흑석역이 뭐 빠른 걸음으로 8분밖에 걸리지 않는 뭐 역세권 아파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달 흑석 아크로 리버하임 잘 이 포인트를 찍어 놔셨다가 공고 나오면 바로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또 그런 틈새도 노리셔야죠. 아무튼 부동산 시장 대혼조세입니다. 자본시장의 이 역류 현상이 계속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죠. 오히려 미국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기대감이 컸는데 굉장히 약화되고 있고, 고스란히 또 코스피도 뭐 들어갔다 나왔다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해외 자본의 이 유출 현상 계속 이어질 가능성 높겠고요. 자산 시장은 울돌목이야, 그냥 명량해. 아파트 시장의 경랑 현상이 소용돌이처럼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기회는 일단 적극적으로 잡으시면서요, 기다리면 저점의 진입 기회 반드시 올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확실히 지금 뭐 둔촌주공을 비롯해서 여러모로 예상치 못한 악재들 때문에 많은 혼조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지금 뭐 또
가뜩이나 단기적으로 토호제를 푸는 바람에 집값이 좀 점점 하락하고 침체하는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그 단기적으로 오른 집값 불을 끄기 위해서 또 대책을 세워야 하는 웃지도 못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부동산은 대조정기에 와 있다. 지금 진행형이다 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틈새 잘 노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번번한 목격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